네, 반갑습니다. 미래탐구 수학영역 신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컨텐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드릴 거고요. 당연히 여기 목동 미래탐구에서 확통 그리고 미적 그리고 수원수투 그리고 논술까지 모든 수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수능 혹시 어떻다고 들으셨나요? 요즘 수학이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킬러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에 위치했었죠? 22번에 위치했고요. 15번에 위치했고 30번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3개 그냥 버리고 가도 1등급이 무난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버리자. 이런 수능이 예전 수능이었다면 요즘은 킬러를 갖다가 많이 난이도를 낮춰서 옛날에 준 킬러였던 문제가 지금 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수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엄청나게 쉬운 문제도 많이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무슨 설명이죠? 중상위권 설명회라고 하잖아요. 이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말이 좋아 중상위권인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야말로 이제 바뀐 수능, 바뀌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경향이 조금 달라진 수능에서 실수를 조금만 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등급대 학생들을 중상위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사라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출학습 열심히 하고 유형 연습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워낙 킬러들이 빡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들 개인 뭐 컨텐츠와 이제 유명 학원에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풀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도 물론 컨텐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출이 먼저 학습이 되어 있어야 컨텐츠 학습도 효과가 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 하나하나가 매우 치명적입니다. 지금 올해 미적분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그렇게 나지를 않아요. 네. 2등급과 3등급 차이도 많이 되게 줄었습니다. 물론 밑으로 가면 이제 확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실수 하나하나에 따라서 등급이 확 갈리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중상위권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게 확통도 해도 될 것 같고 미적을 해도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 좀 있으면 기말도 끝나고 고3이죠. 확통과 미적 지금 정하신 분 계신가요? 확실하게 정했다. 네, 확실하게 정한 분 많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걸 해야 이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좋은지 그리고 그 각각의 학습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미적분 학습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수원 수투 실력입니다. 자, 미적분 맨 첫 번째 단원이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 수열 어디서 나올까요? 수원에서 나옵니다. 극한은요? 수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원 제대로 안 돼 있고 수투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미적분 첫 단원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2 때 내신 정말 제대로 안 해갖고 한 4, 5등급이다. 미적분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아예 안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된 수원 수투 실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미적분 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단원이 제가 아까 수열의 극한이라고 했잖아요. 2단원이 미분인데 그 미분 처음 배우는 게 수투란 말이죠. 그다음 미적분의 3단원은 적분법입니다. 그거 수투에서 처음 배우죠.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일단은 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적분의 특징, 개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미적분 선택자 학생들 가장 큰 고비는 어디서 오냐면요. 처음 개념 배울 때 와요. 이 처음 개념 배울 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도 수원이나 수투, 확통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 개념 배울 때 이 고비를 못 넘으면 미적분을 포기하게 되고 그만큼의 시간 낭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배운 걸 복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 복습 안 하는 순간 이제 뒤에 가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적분은 개념 자체가 워낙 무겁습니다. 따라서 복습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복습하라고 하면 합니까? 잘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 재수생은 강제 복습한 학생들이잖아요. 이미 1년을 갖다가 완주한 학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N수생과 고3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이 미적분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학적 땡땡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라서 제가 여기다가 감히 써놓지는 못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적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적 재능입니다. 네, 이런 이제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되게 나 재능 없으면 그럼 미적분 하면 안 돼?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능이 없으면 미적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재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적분은. 그 재수라는 게 재수함수 할 때 그 재수 말하는 겁니다. 네. 왜요? 내후년엔 미적분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한 번만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수학적 재능이 없으면 안 그래도 불리한데 꼭 그 불리한 걸 재수를 못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해야 되나? 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수학적 재능이 좀 있다. 근데 저는 어머니들이랑 통화할 때 우리 아이가 수학적 재능이 좀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우리 아이가 그래도 수학을 좀 못해요. 아니면 머리가 안 좋아요. 다들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학생들을 보면 좀 알긴 할 텐데 아직 학생들을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판별하시면 됩니다. 고2 학생들을 이렇게 쭉 이제 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조금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등급은 3등급 이상 나오네. 이러면 재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엔 진짜 각오를 하고 실어놨습니다. 수학적 재능. 왜? 재수를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보통 중상위권 학생들이 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중상위권 학생 아까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머리 나쁜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중상위권에서는. 대부분 다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머리가 조금 있어서 그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인데 실수를 좀 했거나 이런 학생들이 중상위권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학적 재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학생은 없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뭐 해도 된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통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확통이죠.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미적분 선택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통 인원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만큼 잘하는 학생들도 확통에 많이 몰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확통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더 높겠네요. 제가 여기서 내년 수능 확통 어려워질 겁니다. 쉬울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평가원은 항상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확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다 해보자. 어려운 문제도 연습하고 쉬운 문제도 연습하고 실수 안 하는 연습 열심히 하고. 네, 어쨌든 내년에 확통 선택자가 늘기 때문에 그래도 확통 공부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확통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숙제를 만약에 내줬어요. 그럼 학생들이 그거 언제 할까요? 숙제를? 학원 가기 전날에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이제 혼나기 싫어서 학원 가기 전날에 한 30문제 내줬어요. 30문제 다 해갔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확통에서는 실력이 그렇게 하면 늘지는 않습니다. 확통은 되게 감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30문제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일정하게 나눠서 푸는 게 중요하지 한꺼번에 막 몰아서 푼다? 그거 거의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겠지만 절반의 효과밖에 못 볼 겁니다. 확통은 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이 논리적인지를 따져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의 이제 교재가 나가게 되면 교재 뒤에 해설지도 있을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해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푼 해설도 있을 거예요. 학생이 푼 풀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라고 해설을 보고 해설이 마음에 들면 해설대로 해설하겠지만 해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만의 풀이를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를요. 그것들을 갖다가 학생들은 다 비교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풀이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틀린 풀이가 아니라면 올바른 풀이가 두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비교해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 풀인지 어떤 게 더 올바른 풀인지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실전에 갔을 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딱 보고 이거는 이 풀이가 제일 좋겠다. 이런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에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관된 기준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일관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기준과 여러 가지 풀이는 좀 다른 말입니다. 네, 풀이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준이라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개념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수학을 갖다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다른 것들, 같은 것들이 있더라도 이걸 전부 다 다른 것 취급해야 된다라고 학생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요, 가끔가다 같은 것들을 다른 것 취급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걸 같은 것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운이 좋아서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준이 깨진 거죠.
근데 학생들은요.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풀어 문제를 맞는 순간 이렇게 풀어도 되는구만 이러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 가서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기준은 꼭 유지를 한 채 거기서 풀이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깨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적과 확통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 자, 그냥 중위권부터는요 확통을 하시는 게 낫고요. 최상위권이라면 의대 가셔야죠. 네, 그럼 미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중상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겁니다. 나 진짜 미적과 확통을 어렴풋이 해봤는데 확통 너무 안 맞아 못하겠어. 이러면 그냥 미적하는 게 맞아요. 나 미적 진짜 못하겠어.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확통하는 게 맞아요. 이게 최우선순위입니다. 무조건. 그다음 두 번째요. 가고 싶은 이런 과가 있잖아요. 가고 싶은 과가 이과고 그다음 평소에 수학과 과학을 더 좋아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러면 미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성향상. 네. 근데 나는 미적도 그게 그거고 확통도 그게 그거고 그렇다면요. 확통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네. 둘 다 그게 그거라면요. 기회가 더 있는 거 물론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게 더 안정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통을 조금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제 저의 확통의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여기서 미래탐구에서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확통 강의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물론 미적 강의도 끊임없이 해왔고요. 그래서 수원수투, 확통, 미적 이 세 과목은 무조건 전부 다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확통을 중간에 쉬는 강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학원에서 저만 확통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확통이 늘 것 같으니 이제 강의를 깔은 다른 쌤들에 비해서 제가 컨텐츠 같은 경우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요. 경험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문항 퀄리티 저는 굉장히 제가 학생들한테도 강조를 하지만 어머님들께도 많이 홍보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뭘 운영한다고 했었죠? 컨텐츠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수능 공부에서는요 컨텐츠의 중요성 무시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강사들이 광고를 할 때 뭐라고 써놓을까요? 자체 제작 컨텐츠 막 이런 걸 많이 넣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자체 제작 컨텐츠가 과연 시중에 뭐 이제 2로 시작하는 이런 그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무슨 원리 막 이런 책들보다 좋을까요? 자체 제작 컨텐츠가?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확실하게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이겠죠. 네, 제가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단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국어 영어에 비해서 수학 문제는 너무 비싸요. 한 문제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훌쩍 넘었고요. 일단 준 킬러 같은 경우는 기본 70만 원 정도 합니다. 모의고사 하나 만든다? 일단은 차 한 대 가격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강사분들이 아쉽게도 좋은 콘텐츠 당연히 다 쓰고 싶겠죠. 좋은 콘텐츠 많이 개발하고 싶겠죠. 그런데 금전적인 이유로 많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불법 자료들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만든 문제들 있죠. 아니면 그냥 숫자 변형한 문제들 이런 걸 해놓고 자체 제작 콘텐츠라고 광고를 합니다. 네, 그분들을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능 문제를 내는 곳은 평가원입니다. 그럼 평가원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문제를 공부를 해야 성적이 많이 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 년간 고민을 하다가 약 3년 전부터 대학교 동기와 옛날 대학교 동기와 함께 콘텐츠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믿지 않으실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1타 강사라고 하면 이제 현무로 시작하시는 분 있죠. 네, 그분 모의고사 제가 10회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에 있는 뭐 D 학원도 있고요. S 학원에 있는 수많은 강사와 학원 모의고사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제작을 손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저희 회사에 수많은 문제들을 쌓아놓고 강사분들에게 일정 이제 요금을 받고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진 않을 거지만 제가 오늘부터 잠수를 타면 학원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학원계가.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번 연도 아직 이번 연도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저는 바로 저희 회사 연구진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6월과 9월을 분석을 시켰고요. 바로 일주일 안에 6월, 9월 변형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변형 모의고사라고 하면 숫자 변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효과가 없고요. 6월과 9월에 나왔던 논리를 이용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만들게 했습니다. 또한 분석서, 변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유사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 중에서 이번 6월, 9월 나온 거랑 유사한 문제들로만 또 모의고사를 구성해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일주일 안에 다 풀게 합니다. 또한 연계 교재라고 아시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은 직접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국가에서. 2로 시작하는 연계 교재 있잖아요. 네. 이제 무슨 특강과 무슨 완성책이 나오죠. 네, 그 회사 연계 교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매번 수능에서 70%가 연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 과연 학생들이 캐치할 수 있을까요? 그 연계 교재를 완벽하게 풀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연계가 됐냐라고 알려면 그냥 숫자 변형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원은 절대 그 연계 교재의 숫자만 변형해서 내지 않습니다. 우리 평가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를 잘 내는 집단인데 자존심 상하게 그리고 그 중요한 시험에 연계 교재에 있는 거 가져다가 숫자만 변형해서 낼 수는 없죠. 자, 평가원은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요. 연계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아이디어가 괜찮은 걸 가져다가 아예 다른 단원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연계 교재를 열심히 풀었다고 해도 이게 수능에 반영이 됐구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 교재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의 연구진들에게 너가 봤을 때 괜찮은 논리나 괜찮은 식 같은 거 가져다가 새로운 문제로 바꿔서 내봐라 라고 해서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 연계 교재마다 50문제씩 중요 포인트를 잡아서 평가원식 변형이라고 저는 언급을 해요. 평가원식 변형한 책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제 학생들에게 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텐츠가 있나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듀스 010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010이 뭐냐면요. 핸드폰 그 첫 번째 그게 아니고요. 10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이제 좋은 문제 10문제를 만들어서 공통 8문제, 미적 둘, 확통 둘 해서 이제 선택자, 확통 선택자도 10문제, 미적 선택자도 10문제겠죠. 이렇게 돼서 주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본인의 지금 위치가 어디가 되고 약점이 어딘지 이걸 학생들에게 판단하게 만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제가 그 학생 개개인별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3월부터 파이널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이렇게 이제 다른 거 있으면 아시죠? 네, 이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 교재를 변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강 변형과 완성 변형 각각 이제 50문제씩 해서 책으로 나오고요. 이게 제가 제일 자랑하는 교재입니다. 돈 많이 들었고요. 엔제죠. 보통 엔제라고 하면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제 엔제에도 고난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어삼시사입니다. 어삼시사가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입니다. 즉 지금 수능으로 따지자면 8번부터 13번까지 때론 14번까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떤 엔제에도 어삼시사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물론 어삼시사를 모아놓은 책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도 문제와 그 다음에 어삼시사가 함께 있는 엔제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많이 말을 했고요. 되게 혁명적이었다라고 이제 소감을 말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바이벌은 뭐냐면요. 이렇게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렸는데 이제 9월 달쯤 돼서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복습하고자 좋은 문제들 중에 조금 버리기 아쉬운 문제들,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웠던 문제들 한 번 더 풀어보게 하려고 수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 파이널 엔제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전에도 엔제는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이제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쇼케이스 엔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그래서 제 내년 시간표를 갖다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이 화요일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클리닉을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학생 자녀분을 보내시게 된다면 화요일 날 클리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리닉 중요성을 한 번만 더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너 클리닉 꼭 와라, 클리닉 꼭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잘 안 와요, 애들이. 당연히 제가 오라 그러면 온다고만 말만 잘합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오지 않는데 제가 진짜 매번 보고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요. 클리닉을 온 학생과 오지 않는 학생 성적 상승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자, 근데 뭐 다른 학원들도 클리닉은 다 있으니까 저의 클리닉의 강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네. 모든 클리닉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요. 학생들을 직접 지도를 하고요. 물론 조교들도 있어요. 조교들도 있었는데 조교들은 제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교들이 학생에 대해서 잘 알까요? 물론 제 조교들은 이제 고려대학교 제 후배들 이제 사범되고 선생을 지망하거나 또 다른 강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뽑아서 하겠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공부를 좀 못한다라고 하면 개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떤 문제를 질문한다면 개념을 갖다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고 문제를 풀게 시켜야 하는 게 맞고요. 상위권이라면 제가 그 문제 질문한 문제를 그냥 풀어주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포인트만 찝어주고 네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교만 있다면 조교는 그냥 한 번에 문제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푼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한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첫 질문은 저한테 와야 되고요. 제가 조교한테 어떤 지시를 내릴 수는 있어도 제가 그 클리닉에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제가 참여하는 거니까 믿고 클리닉 보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우리 목동 미래탐구에서는 공통 정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규가 아니라 공통 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공통반을 올해부터 그러니까 아직 올해겠죠. 올해부터 심화반과 정규반으로 나누게 됐어요. 이게 이제 하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올해 이제 1월 달이죠. 네.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1월 달에 이 반에서 이제 개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끼리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학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반을 쪼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화반과 일반반으로 쪼개게 됐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손해겠죠. 일은 2번 하는데 버는 돈은 그대로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쪼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성적이 더 실력 상승이 빠를 거고요. 만약에 제가 그걸 갖다가 억지로 애들을 구겨 넣어서 가르친다면 분명히 잘하는 학생들한테 손해가 될 거고요. 못하는 학생들은 또 못하는 학생대로 잘하는 학생 알아들을 만한 건 못하는 학생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거에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심화반과 일반반으로 쪼개서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반에는 공통 심화반이 있을 예정이고요. 일요일 6시죠. 저녁 6시. 일요일 6시에는 공통 정규반입니다. 이게 일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5등급, 4등급 정도면 일반반이 적당하고요. 1, 2등급이면 심화반이 적당하고요. 자, 이제 3등급도 애매해지죠. 3등급 어디 가야 될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이 3등급 학생 중에서 3등급 상위권이다. 2등급 나와봤다. 이러면 심화반이 적합할 거고요. 2등급은 안 나와봤는데 3등급이 좀 간당간당하다. 그럼 일반반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맞아요. 그래서 그 3등급인 학생이 일반반에 들어갔다면 제가 2달 안에 심화반으로 보내는 걸 목표로 잡을 겁니다. 네, 당연히 심화반 학생이 일반반으로 가는 거는 좀 최악이죠. 네, 그거는 무조건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통반이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토요일 1시 반에 확통반을 제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반이 일요일 1시 반에 있습니다. 네,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미적과 확통 학습 방법과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자녀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정할수록 유리합니다. 빨리 정할수록. 네, 중간에 진짜 6월 달 가서 진짜 미적 도저히 안 되겠는데 확통으로 가도 되나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12월 안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매번 물론 이제
좀 제 입으로 말하기엔 그렇지만 학생들이 항상 저의 수업과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진심을 쏟으면 그거 학생들이 모를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 선생님이 나를 그냥 대충 이렇게 가리키는구나, 아니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성적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르치시나, 이거 학생들 다 요즘 애들 똑똑해서 압니다. 네, 저는 왜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진심을 쏟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수능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저도 한때 이제 메디컬을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메디컬이 못 갔죠. 못 갔으니까 여기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진짜 제가 못 이룬 꿈을 학생들이 꼭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즘 애들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아니, 어느 과 가고 싶냐? 저는 고3 때 그래도 너네 어느 학과, 어느 학교, 어느 과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전 당당하게 답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어느 학교 어디 과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한 인서울이요? 막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 꿈을 정하는 데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고3 때 수능을 보고 이제 H대학교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공대에 들어가서 공대를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대학교, 서울대는 아닙니다. 서울대가 아니니까 제가 최종 학력이 고려대라고 적어놨겠죠. 네, S대학교 수학과에서, 수학과는 보통 자연과학대라고 해요. 네, 수학과를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 이중전공으로 1월 일문학과, 어문학과죠. 이중전공으로 어문학과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범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범대, 공대, 자연과학대, 어문학과, 거의 메디컬을 제외한 모든 과를 다 경험해 봤으니 이 학생들이 아직까지 꿈을 못 정한 학생들, 되게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어느 과는 어떻고 어느 과는 뭐가 좋고 이런 걸 갖다가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아주 유일한 강사가 아닐까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뿐만이 아니라 멘토링도 하는 이런 강사가 되고요. 항상 학생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가르치는 강사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오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